안녕하세요. 에델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개인, 가족 및 소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인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이론을 과학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일 사례 설계는 실천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라는 것입니다. 즉, 단일 집단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실험 조치를 한 후 종속 변수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A 프로그램을 실시할 집단과 아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에게만 A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에게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를 보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일 사례 설계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개입 전 단계인 기초선으로 관찰 및 정보 수집 단계인 A, 두 번째는 개입 단계인 B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C, D 등은 다른 개입 방법입니다. 즉, 단일 사례 설계는 기초선과 개입을 토대로 A, B, A, B, A, A, B, A, B, B, A, B, A, B, C, D 등 다양하게 결합하여 개입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전 앞서 말씀드린 A, 기초선, B, 개입 이 명칭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형은 큰 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1번 기본 시간 연속 설계인 A, B 설계 2번 반전 설계로 A, B, A, B 설계 3번 다중 요소 설계 4번 다중 기초선 설계 단어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엄청 간단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A, B 설계는 단일 사례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기초선과 개입의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 설계로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기도 하지요. A, B 설계는 관찰 후 개입한다 라는 것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재적 요인들과 역사적 사건 등과 같은 내적 타당도는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A, B, A 설계는 A, B 설계의 개입을 일정 기간 실시하고 나서 개입을 중단한 후 표적 행동을 관찰하는 설계입니다. 이때 두 번째 기초선은 처음 기초선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반전기간 또는 제2기초선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A, B, A 설계의 경우 한계점으로 윤리적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 관계를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선 단계의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만약 문제 행동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개입 이외에 다른 외생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인지 아니면 개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과적 추론 또한 어렵습니다. 두 번째, A, B 설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반전 설계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A가 기초선, B가 개입이니까 기초선 이후 개입하고
다시 기초선 후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생 변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으로 철의 반전 설계라고도 합니다. A, B 반전 설계는 두 번째 기초선과 개입의 패턴이 첫 번째와 일치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행동의 변화가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현장에서 유용한 설계입니다. B 설계는 기초선 단계를 설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서 적절한 설계 형태로 주로 응급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B 설계는 개입이 반복되므로 표적 행동 변화 효과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으나 A 기초선 단계에서 외생 요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개입 효과가 지속적이라면 기초선 단계와 제2개입에서 표적 행동의 상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입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렵기에 인과적 추론이 어렵습니다. 다중 요소 설계는 복수 요소 설계로 A, B, C, D, A, B, A, C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설계가 A, B, C, D 설계입니다. 다중 요소 설계는 하나의 기초선에 여러 개의 각기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A, B 설계처럼 개입 도중에 기초선 단계를 재설정하고 그 후에 다시 동일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B, C, D라는 각기 다른 개입 방법들을 적용하여 이 개입 방법들을 비교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다중 요소 설계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개입의 경우 수수정이 가능하며 특정한 개입 방법이 실제로 표적 문제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효과와 순서 효과,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2월 효과는 각각의 개입 방법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 효과는 개입 방법이 B, C, D 순서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D 단계의 효과를 나타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우연한 사건은 B, C, D 개입 방법이 실제로 모두 효과가 없지만 D 개입 방법의 개입 직전 또는 개입 과정에서 우연한 외부적 사건 등이 개입되어 효과를 나타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중 기초선 설계는 하나의 동일한 개입 방법 A, B 설계를 여러 문제, 여러 상황, 여러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같은 효과를 얻음으로써 표적 행동에 대한 개입 효과를 추정하는 데 신뢰성을 높이려는 설계로 복수 기초 설계라고도 합니다. 다중 기초선 설계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내적 타당도는 증가하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A, B 설계처럼 중단이나 반전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다중 기초선, 즉 기초선 단계를 설정하기는 하지만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기초선을 동시에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명칭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A, B 설계는 가장 단순한 설계 유형으로 관찰 및 정보 수집 이후 개입하는 설계이며 2번 A, B 설계는 관찰 개입 관찰하는 것으로 개입을 중단한 이후에 관찰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 B 설계는 관찰 개입, 제2관찰, 제2개입을 하는 것으로 두 번째 기초선과 개입의 패턴이 첫 번째 기초선과 개입의 패턴과 일치하는 설계입니다. B 설계는 응급시에 주로 사용하는 설계로 개입을 먼저 하고 관찰 및 정보 수집 후 다시 재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다중 요소 설계는 하나의 기초선을 두고 다양한 개입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는 설계이며 4번 다중 기초선 설계는 방법은 동일한데 기초선을 여러 개를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에델양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